심영섭 교수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영섭입니다. 오늘 제가 15분 정도 짧게 이야기할 것은 제 직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 취미는 영화 보기가 아닙니다. 그건 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취미로 갖게 된 또 다른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이 사진은 그 볼리비아에 있는 알티플라노 고원인데요. 볼리비아 그러면 우유니 소금 사막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볼리비아에서 우유니 소금 사막보다 더 아름답고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5,000m 고원에 있는 알티플라노 고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사진 한 장이라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를 가려면 비포장 도로를 한 20시간 달려야 되고요. 5,000m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두통과 고산병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 자는 호텔은요, 막 침대에서 벼룩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 이 곳은요, 정말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계를 벗어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5,000m 산 아래에 빨간 호수가 있는데요. 이게 망간이나 조류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피처럼 보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플라밍고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가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이런 곳을 추천합니다. 또 요세미티 공원은 많이들 갔다 오셨죠. 예, 이 중에서도 글래시어 포인트는 여름에만 갈 수 있는데요. 그곳 역시 제가 가본 어떻게 보면 볼리비아와 함께 3대 제가 사실은 많은 곳을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아마 3대 여행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산이 아니고요. 이 밑에 완벽한 계곡이 있어서 그 아래가 전부 다 보이는 엄청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건 제가 그냥 해질 무렵에 찍은 것이고요.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되게 우스운 일도 일어납니다. 이 사진은요, 뭐 같습니까? 처음에는 볼케이노인 줄 알고요, 화산인 줄 알고요. 왜냐면 거기 칼데라라고 써 있었거든요. 남편하고 제가 비포장 도로를 막 차를 긁히면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산불이 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먹은 그런 사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딴 것이 아니고요. 위대한 자연은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에베레스트 산 사진을 보면 그냥 좋죠. 하지만 에베레스트 사진을 찍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산소통을 메고 에베레스트 8,000m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진이 갖고 있는, 그리고 자연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곳에 가봤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압도적인 자연을 보면 저절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구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태평양에서 고래 사진을 찍으려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고래가 막 이렇게 팍 뛰어오르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막 멀미를 해가면서 태평양에 가서 고래를 본다고 막 들뜹니다. 그러나 막상 사진을 찍으면 점의미학으로 나옵니다. 이게 점의미학. 저기서 이렇게 고래가 조그맣게 있는 뭐 그런 걸로 나오기가 쉽죠. 즉 자연은 대면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모른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래를 만나게 되면 이 바다의 진정한 주인은 고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해의 물고기를 생각해 봅시다. 심해의 물고기는 육지가 뭔지, 육지가 어떤 환경인지, 육지가 그리운지, 육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육지 생물이 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심해에서 잘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마 자기가 지구의 주인이라고 살지 않을까요? 고래들은 인간이라는 재앙을 만나기 전까지 바다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료를 필요로 했고 고래를 짜서, 그렇죠? 석유가 나오기 전에는 고래를 짜서 고래 기름으로 불을 밝혔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래가 거의 멸종 상태에 간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고래는 알래스카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를 바다를 통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바다의 주인이었죠. 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인 제가 아주 작고 미미하고 그리고 어쩌면 지구 입장에서는 정말로 번식력이 너무 빠른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행을 통해서 지구별 여행을 통해서 이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슬프게도 이제는 심해에 있는 바다조차도 서서히 오염이 돼서 지구상 바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깨끗한 곳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눈으로 봤을 땐 되게 맑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심해까지 오염 물질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대지진으로 원전이 파괴가 됐죠. 그 바닷물은 우리는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1년 후에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아옵니다. 환경과 날씨는 진정 평등한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 길거리에 나갔을 때 우리는 똑같은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인간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평등하게 접근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태제라고 생각합니다. 논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환경은 빨리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아름다운 볼리비아의 알티플러스 고원은 개발이 안 돼서 저렇게 보존이 돼 있지만 라파즈에 가면 3,000m까지 집이 다 만들어져 있고 도저히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어서 거기 주요 교통수단이 뭐게요? 케이블카가 다닙니다. 케이블카가 주요한 교통수단일 정도입니다. 모든 남미의 도시 국가들은 대단히 공기의 질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논리 때문에 옥탄가가 적은 석유를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훨씬 떨어진 옥탄가가 쓰죠. 그렇다고 미국이나 중국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가? 제가 안식년으로 1년 동안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는 살림만 살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근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도 도대체 미국하고 중국에서 이 정도로 비닐을 쓰는데 마트에 가면요 이따시만한 마트에서 모두 장을 보는데 그걸 다 일일이 한 10개씩 비닐봉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분리수거가 아니라 그냥 덤프차에 그냥 던져 넣습니다. 도대체 내가 아무리 이 작은 나라에서 분리수거를 한들 중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결돼 있죠. 시간이 걸리죠. 마치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듯이. 한 번만이라도 심해에 있는 생물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 본 적도 없는 그 생물이 저희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생명체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것들이 자연과 대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을 대면을 넘어서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지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부족했지만 저의 지구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제가 킹스 캐년이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언니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찍었는데요.
이곳은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계곡이 한 200km 되는 계곡이 이렇게 아시죠? 우유니 소금 사막도 그냥 이게 아니고 충청남도 면적만한 곳이고요. 이것도 계곡이 그냥 계곡이 아니라 200km를 달려가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끝이 여기랍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팔짝 뛰고 있는 사진인데요. 우리가 지구에게 해준 것보다 지구는 훨씬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는 것.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구별의 아름다움과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